일본 근대사 이야기 13번째 이야기 바쿠우 통치의 쇠퇴와 왕정 복구 1853년에 에도 앞바다에 서양의 쿠로네가 나타나자 바쿠우의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그 후 상황은 바쿠우의 힘으로는 수습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쿠우가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한 것을 굴욕적으로 받아들인 일본 사회는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덴노의 입지가 유리해지면서 교토 왕실과 조정이 에도, 바쿠우의 통치에 참견하는 일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이렇게 교토 세력의 정치 간섭이 심해질수록 바쿠우는 더욱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특히 강경 보수파인 이나우스케가 바쿠우의 다이로로 취임한 후 정치 외교 문제를 독단적으로 결정하자 교토의 왕실과 조정 세력이 그의 방식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한편 교토 세력이 미국과 조약 체결에 반발할 때 함께 일어난 존왕양이파는 바쿠우 입장에서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아울러 고메이 덴노가 바쿠우에 불만을 품고 양이파로 돌아서면서 조정과 바쿠우의 대립은 점점 극심해졌습니다. 1863년 시모노세키 해협에서 조슈의 해군이 외국 선박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대응을 놓고 조정과 바쿠우의 첨예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조슈의 사건이 알려지자 바쿠우는 조슈를 맹렬히 비판한 반면에 조정에서는 조슈가 용기 있게 양의를 결행했다며 공식적으로 치하했습니다. 이렇게 조정과 바쿠우 간에는 날선 대립이 계속되었지만 고메이 덴노가 교토 조정과 바쿠우가 화해하는 공무합체를 수락하면서 대립이 소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공무합체란 공가와 무가의 결합으로 조정과 바쿠우가 정치적으로 손을 잡고 난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곧 파국을 맞았는데 고메이 덴노의 이복 여동생인 가즈노미야 지카코가 도쿠가와 쇼군 가문으로 시집갔으나 쇼군 도쿠가와 이에모치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이듬해에 고메이 덴노마저 갑자기 죽었습니다. 공무합체의 두 순회가 몇 달 사이에 세상을 떠나자 잠시 소강 상태였던 바쿠우와 조정은 다시 날카롭게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의 열강은 일본의 정세 변화를 감지하고 그동안의 자세를 바꿔 신중하게 반바쿠우 세력과도 우호적 관계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실과 조정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서구 열강이 바쿠우의 통치 권력에 회의적 반응을 보일 때 민심마저 등을 돌려 바쿠우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몰렸습니다. 반바쿠우 운동이 확산되던 시기에 다카스기 신사쿠가 지휘하는 조슈안의 군사는 바쿠우가 보낸 제2차 조슈 정벌군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도쿠가와 이에모치와 쇼군 후계자 자리를 두고 대립했던 또 한 명의 후보인 히토스 바시 요시노부가 이 무렵 이에모치의 다음 쇼군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쿠우가 위기 상황을 벗어나고 통치권을 지키려면 바쿠안 체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1865에서 1868년까지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대규모 개혁을 감행했는데 이를 개요개혁이라고 합니다. 개요개혁은 정치, 군사, 외교, 경제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근대화를 이루며 발전해 나가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세는 이미 바쿠우, 타도와 양이 쪽으로 기울어져 이런 노력으로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요시노부가 위로부터의 개혁을 주도하자 조슈를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반바쿠우 세력이 서구 열강의 왕강이 맞설 것과 효고왕을 개항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1867년 6월에는 반바쿠우 세력의 대표격인 사스마, 에치젠, 도사, 우와지마 등 4개 지역의 다이묘들이 모여 어떻게 바쿠우를 평화적으로 무력화할지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후에이는 평화적 방법으로는 바쿠우를 이긴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막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 4지역은 연합해 군사를 일으켜 바쿠우를 치기로 하고 곧바로 전쟁 준비를 시작했는데 이후 바쿠우를 치자는 도바쿠 운동은 무력 전쟁의 양상을 띠고 전개되었습니다. 그 무렵 도사에서는 사카모토 노마와 고토 쇼지로가 중심이 되어 바쿠우에서 통치권을 빼앗아오려는 계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바쿠우가 스스로 정권을 반납하는 대정봉환이었습니다. 1867년에는 나카오카 신타로, 사카모토 노마, 고토 쇼지로 등 도사 출신 지사들과 사이고 다카모리, 오오쿠보, 도시미치와 같은 사스마 출신 지사들이 만나 선중팔책을 구상하고 사스도 도바쿠 동맹을 맺었습니다.
선중팔책이란 사카모토 노마가 도쿄로 향하는 배 위에서 구상한 8가지 정치개혁안으로 배에서 구상한 8가지 정책이라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사카모토 노마는 선중팔책을 통해 군사와 외교, 정치개혁안을 제시하는데 바쿠우가 국가통치권을 왕실에 반납하는 대정봉안 역시 정책안 중 하나였습니다. 견고해진 연합체제를 발판으로 이들은 공공의 목표인 대정봉안을 실현하기에 이르렀고 그들은 바쿠우 체제 타도와 체제 개편을 목표로 박차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사카모토 노마는 도쿠가와 가문의 몰락까지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당초 그가 구상한 가장 이상적인 결말은 통치 실무에 노련한 도쿠가와 가문이 새로운 체제에서 덴노의 신하로서 오른팔이 되어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바쿠우가 쥐고 있던 국가 통치권을 다시 왕실에 돌려주겠다는 그들의 대의명분은 수많은 민중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대정봉안의 성공은 곧 반바쿠우 세력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도쿠가와 가문이 통치권을 내놓고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되자 일본 사회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도쿠가와 가문의 영향력은 여전히 건재했는데 위협을 느낀 반바쿠우 세력 내에서는 무력으로 바쿠우를 타도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1867년 11월 1일 사스마의 오쿠보 도시미치와 조슈 출신의 시나가와 야지로 교토 조정의 관리인 이와쿠라 도모미가 은밀히 만나 왕정복고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도바쿠 운동을 이끈 지사들과 왕실 세력의 꾸준한 비밀 작업 끝에 1868년 1월 3일 이른 새벽에 마침내 덴노의 친정을 명분으로 내세운 무력 쿠데타가 시작되었습니다. 철저히 준비한 만큼 상황은 도바쿠파가 의도한 대로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우선 1월 3일 이른 새벽에는 덴노의 친명으로 사이고 다카무리가 지휘하는 사스마, 도사 오와리, 에츠젠 히로시마 병사들이 궁정수비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래 교토 궁정수비는 신바쿠오파인 아이즈와 구하나 병사들이 전담해 왔는데 갑자기 덴노가 칙명을 내려 궁정수비 담당을 바꾸자 그들은 갈팡질팡했습니다. 그 사이 도바쿠 세력 군사들이 궁에 진입하자 조정에서는 쇼군 제도를 폐지하고 바쿠우 통치 시대를 종결하며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의 시대가 열릴 것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과 함께 발령된 두 측을 왕정복고의 대호령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이 메이지 유신 시기로 접어드는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관제가 개편되면서 바쿠우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고 바쿠우의 쇼군과 조정에 대신 직책을 겸임하던 도쿠가와 가문의 수장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조정에서도 밀려났습니다. 이는 바쿠우 통치 시대가 끝났으며 이후로 도쿠가와 가문이 일본 중앙 정치 무대에 다시 설 수 없도록 완전히 퇴장당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바쿠우를 이끈 도쿠가와 가문보다 재력이나 군사력 면에서 턱없이 미약한 왕실과 조정이 어떻게 이처럼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왕실과 조정이 당당하게 왕정복고의 대호령을 선언한 배경에는 바로 바쿠우 못지않은 힘을 갖춘 도바쿠파 다이묘들의 든든한 지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왕실이 왕정복고의 대호령을 선포하는데 힘을 실어주려고 미리 바쿠우 대항군을 조직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쿠데타가 성공하자 정치개혁의 첫걸음으로 관제개혁을 실행했습니다. 섭정이나 간파쿠, 세이다이 쇼군 등 구시대의 직책은 모두 폐지하고 임시로 총재, 의정, 참여라는 세 가지 직책을 신설하여 국정을 맡겼습니다. 300년 가까이 최고 지위에 군림했던 도쿠가와 가문은 이후 수많은 다이묘 가문 중 하나로 격화되었고 역사의 무대에서 쓸쓸히 퇴장했습니다. 한편 바쿠우 제도가 폐지되면서 왕실과 교토의 조정은 크게 활기를 띠었는데 그들은 왕정복고 운동의 결실이 자신들에게도 전성기의 영광을 다시 가져다 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도바쿠 세력이 왕정복고나 왕권의 신성성을 강조한 이유는 에도 바쿠우를 타도하기 위한 것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다질 대의명분을 얻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왕정복고 직후 개편된 중앙정치에서 요직을 꿰찬 것은 전부 도바쿠우 운동에 앞장섰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덴노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새로이 한다는 뜻의 백사어일신이라는 슬로건을 외치며 자신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정치를 펼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왕정복고 운동의 결과 그동안 중앙정치에서 소외되었던 도자마 다이묘 중 막대한 재력을 자랑하는 이들과 하급 무사들이 사회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도쿠가와 가문으로 상징되는 낡은 봉건 정치가 막을 내리고
일본은 강력한 중앙 집권 정부의 주도하에 근대 국가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는데 새 정권이 들어선 뒤에도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다이묘들과 교토 세력들 탓에 정권이 불안정하여 초반에 여러 차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반마쿠 세력에 가담한 다이묘와 교토 세력 대부분은 목표가 정권 탈환이었을 뿐 개혁을 추진할 의지와 역량이 부족했고 새 시대에 대한 신념이나 이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최종 목표를 바쿠타도에 놓고 진행한 근시안적 쿠데타의 한계가 속속 드러나면서 개혁의 물살은 위기를 맞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모습을 드러내어 수많은 허점을 안고 출발한 부실한 새 정부를 이끌면서 일본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14번째 이야기. 바쿠우와 도바쿠의 무력 충돌, 고신 전쟁으로 이어집니다.